오늘은 프로세서에서 잠자고 있는 ABT를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ABT! 안녕하세요. 각종 실험 및 테스트를 통해 테크 지식을 스스로 쌓고 있는 말방구 시험실 프로듀서입니다. 인텔에서 재밌는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11세대 i9-11900K와 11900KF 프로세서에 ABT라는 부스터 기능이 그것인데요. ABT를 활성화해주면 프로세서의 성능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버클럭은 어려워도 ABT 활성화는 어렵지가 않는데요. 다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는 직접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용자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프로세서에 ABT만 활성화했을 때 전체적인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말방구 실험실에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은 오랜만에 테스트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보기는 쉽고 재밌지만 과정은 어려운 영상인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테스트는 앞서 설명한 대로 11세대 인텔 코어 i9-11900KF에 잠자고 있는 ABT를 깨워보려고 합니다. ABT 기술을 지원하고 있지만 순정 상태에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스에 들어가 ABT를 활성화해줘야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테스트에 앞서 컴퓨터의 스펙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9-11900KF, 쿨러는 다크 플래시 DX360, ARGB 순행 3열, 서멀은 그리즐리사의 곰 썸멀,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 RTX 3060 Ti, 메인보드는 ABT를 지원하는 기가바이트 Z590 비전 G, 램은 XMP 2.0을 지원하는 팀그룹 DDR4 3600MHz를 지원하는 16GB 2개, 즉 32GB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만 테스트 결과는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일단 ABT부터 활성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활성화되어 있는 ABT를 바이오스에 들어가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ABT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해주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버클럭과 달리 설정 값을 일일이 조율할 필요가 없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도 ABT 활성화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이 점은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ABT 활성화에 따른 성능 차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프로세서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시네벤치 R20을 돌려봤습니다. 멀티코어는 5899점, 싱글코어는 635점이 나왔는데요. ABT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멀티코어는 6296점, 싱글코어는 642점으로 멀티코어에서는 약 7%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싱글코어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시네벤치 R23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멀티코어는 15297점, 싱글코어는 1636점을 보인 반면 ABT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멀티코어는 16216점, 싱글코어는 1645점으로 멀티코어에서는 7% 성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싱글코어에서는 역시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재밌죠? 같은 프로세서, 같은 보드인데 ABT 활성화 여부에 따라 성능 차이를 이렇게 보이는데요. 프로세서의 성능이 올라가면 그래픽 성능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가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다이렉트X 11 환경을 테스트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본 결과 총점 23816점, 그래픽 스코어는 27018점을 보였지만 ABT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총점 25018점, 그래픽 스코어는 28031점으로 약 4% 정도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렉트X 12 기반의 그래픽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타임스파이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총점 11457점, 그래픽 스코어는 11403점을 보였는데요. ABT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총점 11831점, 그래픽 스코어는 11501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ABT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보였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전력 소비가 커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발열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쿨러의 성능에 따라 전체적인 성능폭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에서의 성능 차이도 있을까요? 그래서 총 3가지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첫 번째 워치독스 리전은 다이렉트X 12 기반 매우 높은 옵션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순정 모드에서는 평균 76프레임, 최대 162프레임을 보인 반면 ABT 활성화 모드에서는 평균 99프레임, 최대 182프레임으로 프레임이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를 다이렉트X 12 기반 가장 높은 옵션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순정 상태에서는 평균 130프레임, ABT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평균 140프레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극적인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0프레임 정도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를 다이렉트X 12 환경 가장 높은 옵션으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순정에서는 평균 82프레임, 최대 147프레임, ABT를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평균 84프레임, 최대 16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총 3가지 벤치마크를 지원하는 게임들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각각의 게임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프레임은 올라갔는데요. 물론 워치독스 리전이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3가지 게임 모두 전체적인 프레임은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쿨러 성능에 따라 성능폭 역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인텔에서 선보인 ABT 기술, 오버클럭을 모르더라도 ABT를 활성화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오늘 테스트에 사용된 게이밍 모니터는 기가바이트에서 출시한 게이밍 G34WQC 모델인데요. 57만원 가격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34인치 WQHD 해상도에 21:9 화면비를 지원하는 울트라 와이드 커브드 모니터가 그것인데요. 144Hz 고주 사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1ms/s의 빠른 반응 속도, 350니트의 밝기, 3000대 1의 명암비, 거기에 DCI-P3 90%의 세격을 지원하고 있어 게임부터 그래픽 작업까지 가능한 전천후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인텔의 ABT 기술 여러분이 보시엔 어떠신가요? 다음엔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아니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